실제로 블랙록 같은 경우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죠. 1.4경 원이라는 돈을 운용하고 있는 자산 운용사인데, 지금까지 블랙록이 SEC에 신청했을 때 그 SEC가 승인해주는 확률이 거의 한 건, 두 건 빼고는 다 승인을 해줬거든요. 승률 자체가 99%가 넘어갑니다. 블랙록에서 솔라나든 라이트코인이든 XRP든 그런 현물 ETF를 직접적으로 신청을 해주는 움직임이 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리플 ETF가 정말 생길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 많은 미국을 기반으로 한 자산 운용사에서 XRP 현물 ETF에 대한 신청을 정말 많이 내놓고 있거든요. 사실 지금 현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작년을 기준으로 현물 ETF가 완전히 생성이 됐고, 올해는 많은 알트코인들이 아마 현물 ETF가 승인이 되고 신청이 되면서 굉장히 큰 파급이 있을 거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한 3가지 정도가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XRP가 들어가고, 두 번째로는 솔라나, 그리고 세 번째로는 디지털 은이라고 불리우는 라이트코인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하드포크해서 만든 찰리 리라는 구글의 엔지니어 출신이 만든 건데, 이런 지금 3가지의 후보군들이 계속적으로 많은 자산 운용사에서 현물 ETF를 신청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SEC에 세대 교체가 일어났고, 지금 암호화폐에 대한 태스크포스가 결성이 되면서 헤스터 피어스가 이끌고 있으며, 지금 현재 잠깐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마크 우에다, 조만간 폴 애킨스가 완전히 위원장 자리에 앉게 되면 머지않은 시점에 ETF뿐만 아니라 법적 공방도 좀 끝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ETF가 승인이 되기 전에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수순이 이런 법정 공방이 좀 끝나줄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좀 빠르면 1분기 안에 잘하면 법적 공방이 좀 끝날 수 있을 거라고 바라보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블랙록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에서도 리플이라든지 XRP뿐만 아니라 솔라나 라이트코인에 대한 이런 굉장히 쟁쟁한 후보군에 신청을 실질적으로 넣으면서 신청에 대한 승인 또한 올해 안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블랙록 같은 경우는 사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죠. 1.4경 원이라는 돈을 운용하고 있는 그런 정말 막대한 돈을 자금으로 굴리고 있는 자산 운용사인데, 지금까지 블랙록이 SEC에 신청했을 때 그 SEC가 승인해주는 확률이 거의 한 건, 두 건 빼고는 다 승인을 해줬거든요. 승률 자체가 99%가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1차적으로 좀 기다려야 되는 하나의 호재는 블랙록에서 솔라나든 라이트코인이든 XRP든 그런 현물 ETF를 직접적으로 신청을 해주는 움직임이 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최근 가상화폐 시장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다는 말이 있는데요. 최근 떠오르는 신흥 인사들은 누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사실 삼두 정치가 굉장히 또 기대가 되고 있는데, 과거 아서레비 때부터 SEC 위원으로 있었던 폴 애킨스가 지금 현재 SEC 위원장으로 임명이 됐고, 아직까지 이제 취임까지는 안 했고 임명만 된 상태고요. 삼두 정치라고 했을 때는 어쨌든 3명이 이끈다라는 거잖아요. 폴 애킨스뿐만 아니라 이제 마크 우에다, 그리고 헤스터 피어스. 지금 헤스터 피어스 같은 경우는 크립토맘이라고 과거부터 불려왔고, 과거에 게리 겐슬러가 엄청나게 규제를 좀 강하게 넣었을 때 그때부터 엄청 비판을 하면서 하위 테스트는 암호화폐에 대한 그런 증권성 판별에 부적합하다라는 그런 소신 발언을 했던 또 인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폴 애킨스, 마크 우에다, 헤스터 피어스, 이 삼두 정치가 온전하게 좀 이루어졌을 때 그런 법적 공방이 좀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늦어도 올해 안에는 반드시 삼두 정치가 이제 시작이 돼서 일단 법적 공방뿐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을 받아들이는 움직임도 나올 것이고, 암호화폐의 70%는 증권이 아닌 상품이다라고 하는 21 법안이라고 있어요. 근데 21세기 금융 혁신 법안이라고 해서 암호화폐 친암호화폐적인 그런 법안이거든요. 이제 이게 통과가 되게 됐을 때 이제 권한권 자체가 SEC에서 이제 미국의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쪽으로, CFTC 쪽으로 이제 에너지가 위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증권이 아니라 상품으로 판별이 되는 거죠. 사실 그런 법안들이 조금씩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바이낸스의 소송이나 코인베이스, 크라켄의 소송으로 약간 증권성 심의에 눌려 있었던 그런 암호화폐들이 조금 더 활기를 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ETF 승인 후 가격 변동은 어땠으며 리플 ETF 승인 후 가격 흐름이 어떻게 될 것으로 예측하시나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024년 1월 정도에 ETF가 승인이 되고 바로 이제 가격이 펌핑될 줄 알았는데, 약 2달 정도의 쿨타임이 있었어요. 2달 정도는 승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안 올랐단 말이죠. 그 이후에 작년 3월에 잘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1억 원 시대가 열렸잖아요. 그래서 한 2달 정도의 쿨타임 시기가 있었다라는 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작년 7월에 이제 승인이 됐고, 쿨타임이 어느 정도였냐면 4개월 정도
기간이 좀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좀 올라가는 듯한 모습이 보여졌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에 많은 알트코인 ETF가 신청이 되고 승인이 됐을 때도 저는 한 번에 뭐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좀 쿨타임을 두고 올라갈 것이라고 봅니다. 일단은 그 블랙록이라는 그 업체에서 XRP에 대한 현물 ETF를 신청을 한다면 일단 1차 기대감으로 좀 한번 크게 불기둥이 솟을 거라고 바라보고 있고, 이제 그 이후에 신청이 돼서 승인이 된 이후에는 어느 정도 비트와 이더처럼 좀 쿨타임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쿨타임이 최대 6개월까지도 좀 길게 에너지를 다시 응축한 다음에 아까 언급드렸던 이제 사이클 탑인 4분기 때 크게 한번 또 갈 수 있는 시기가 연출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미국 자산운용사들 자체가 ETF를 만드는 이유가 소위 수수료 장사를 하기 위해서잖아요. 지금 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기관의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면서 또 수수료를 굉장히 많이 펌핑시키고 있고, 앞으로는 또 알트코인에 대한 ETF도 많이 뚫리고 또 어떤 혼합형으로 해서 ETF, 묶음 상품인 거죠. 비트 이더가 이미 묶음 상품으로 나오기도 했는데 탑5, 탑10, 탑20 이런 묶음 상품이 또 많이 나오면서 또 그들이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고 수수료를 가져갈 수 있는 잣대가 많이 좀 생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프로쉐어즈라고 하는 하나의 자산 운용사 같은 경우는 XRP를 필두로 한 레버리지 상품, 뭐 2배, 3배, 뭐 인버스까지 레버리지 상품을 더 출시를 신청하면서 지금 또 굉장히 많은 선물 투자, 현물 투자, 그리고 또 파생 상품까지 나올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월가의 세력들 자체가 이제는 암호화폐 시장이 점점 커지고 제도권이 편입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수수료 장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토대와 파이프라인을 만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산시장에서 가상화폐 ETF가 어느 정도 위치해 있을까요? 사실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ETF로서 가장 많이 번 그 순위를 한번 우리가 매겼었을 때 탑10 안에 들어가는 것 중 70, 80%가 다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대한 현물 ETF거든요. 증권 다 포함해서요. 이제 그만큼 큰 자금력이 들어왔고 기관에서도 지금 견심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 또 최근에 뭐 미국을 필두로 한 교직원 연금이라든지 공무원 연금에서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직간접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이제 좋은 승리를 또 이뤄가고 있거든요. 또 보수적이라고 잘 알려진 우리나라의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로 작년, 재작년을 기준으로 코인베이스의 주식 그리고 스트래티지의 주식을 꾸준하게 매입해 오면서 지금 현재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렇듯 지금 아직까지는 기관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방향도 있지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든지 일본의 메타플래닛 이런 암호화폐, 비트코인과 굉장히 친화적인 제2의 비트코인 회사라고도 불리우는 이런 증권에 투자를 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지금 비트코인에 투자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머지않은 시점 뭐 기업의 채택뿐만 아니라 미국의 주정부의 채택, 더 나아가서는 국가 단위로의 채택이 반드시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 또한 불가피하다라고 보여지고, 비트코인이 가격을 상승한다면 또 그 월가의 세력들은 개인들의 탐욕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제 라지캡이라든지 미들캡, 스몰캡, 심지어 민코인까지 순환매 사이클을 쫙 만들면서 돈을 풀게끔 이렇게 또 순환매 사이클이 연출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트코인이 일단 좀 먼저 잘 되는 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혹시라도 알트코인 투자하고 계신다면은 또 우리의 시기, 또 비트코인 도미넌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바라보면서 좀 시간을 들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SEC와의 소송 등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사실 리플과 SEC의 소송 같은 경우는 2020년 12월 때부터 시작이 됐었거든요. 그때 이제 기소를 실제로 했던 사람은 게리 갠슬러 그 전에 위원장이었던 제이 클레이튼이라는 사람입니다. 제이 클레이튼 사람이고, 게리 갠슬러가 약 4년 정도 이제 위원장의 역할을 맡으면서 계속적으로 리또속을 자아냈었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아직 소송이 이제 약식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항소로서 잡음이 좀 연출된 상황인데, 이제 SEC에 대한 세대 교체가 일어났고 크립토에 대한 암호화폐에 대한 태스크포스까지 결성이 되면서 점점 이 소송에 대한 실마리 이제 완전 끝날 수 있는 그런 실마리를 좀 만들어가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바이낸스의 소송 같은 경우는 한 2달 정도, 60일 정도의 중단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 컨벌랜드라고 하는 그들의 기각 요청도 지금 승인을 받아준 상태고, 또 이제 XRP뿐만 아니라 많은 알트코인에 대한 현물 ETF에 대한 신청도 조금씩 받아들여주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머지않은 시점 리플과 SEC의 소송 자체도 좀 법적 공방이 완전히 끝나는 시기는 저는 시간 문제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제 슬슬 SEC에서 CFTC 쪽으로 에너지가 좀 이동되는, 증권이 아닌 상품이라고 정말로 판결이 되는 그런 규제에 대한 명확성의 시기가 점점 연출될 것이라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백악관을 필두로 한 크립토 차르 부서가 신설이 됐잖아요. 크립토 차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로마 제국에서 온 차르라는 뜻은 황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 해당 부서를 통해서 이제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에 대한 섹터를 더욱더 발전시키고 규제에 대한 명확성을 가져오겠다라고 해서 만든 부서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크립토 차르의 수장인 데이비드 sak스도 계속적으로 이제 규제에 대한 명확성에 대한 기틀을 잡고 있고, 과거에는 또 XRP, 리플에 대한 옹호 발언을 했던 그런 이력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뭐 많은 백악관을 필두로 한 고위급 자문들이 굉장히 다 친암호화폐적 성격을 띠고 있고, SEC라든지 CFTC의 차기 위원장들도 다 암호화폐 친화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소송에 대한 마무리는 사실 그렇게 크게 우리가 힘들어할 이슈는 이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